이 시간은 우리가 중국어를 배워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는 필수인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14억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바로 옆에 살고 있고, 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이 한국과 우리 민족의 생존과 삶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쳐왔고 지금도 미치고 앞으로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 또는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중국하고 관계를 끊어낼 수도 없고, 또 완전히 중국하고만 갈 수가 없는, 이것이 우리 민족과 한반도의 숙명이죠. 운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신문을 봤는데 호주의 학자 클라이브 해밀턴 교수가 쓴 책이 소개된 것을 봤습니다. 책 제목이 중국 공산당의 조용한 침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최근에 한국어로 번역돼서 소개가 됐는데, 그 클라이브 해밀턴 교수와 인터뷰 기사를 보았는데, 이 해밀턴 교수는 한국인들과 한국 정치인들에게 주의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한국의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에 너무 겁을 먹고 있다. 옛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대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정치인들이 너무 나약하고 겁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데, 이 해밀턴 교수는 굉장히 나약한 태도다. 이것은 왜 한국의 지도자들과 국가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나약하냐? 그러다가 한국인들이 힘들게 쟁취한 자유와 독립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현재 중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감이 통계가 나왔는데 80% 이상이 중국에 대한 반감을 한국인들이 갖고 있다. 이런 통계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반감을 가진 중국인이 쓰는 중국어를 왜 우리 한국인들이 배워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감은 반감이고 중국어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말의 70%, 80% 이상이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잘 하려면 중국어와 한자를 꼭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 친구, 지하철, 이런 것도 다 한자입니다. 모친, 부친, 학교, 책상. 그래서 우리 한글에는 70, 80%가 한자, 다른 말로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국어를 정확히 그 의미를 알려면 반드시 한자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중국어를 배워야 된다는 뜻이죠.
물론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글 전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글만 쓰다 보니 정확한 단어의 뜻을 몰라서 언어를 정확히 구사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최고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한국어의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우리가 한자와 중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전까지 2000년 이상을 한문이라고 하는 이 문자를 빌려서 언어 생활을 해왔고 기록도 해왔고 한문과 한자를 빌어서 그 체계 속에서 사유하고 생각하고 생활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이고 역사입니다. 모든 기록물, 역사서든 학문서든 시든 산문이든 어떤 연구서든 역학서든 모든 기록물이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과 역사 기록을 우리가 파악하고 알기 위해서도 한자는 필수적이다.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인이 왜 중국어와 한자를 배워야 되느냐?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실용의 문제. 우리의 실용적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 지금도 신문이고 책이고 모든 문서에도 한자를 그대로 빌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이 자존심이 없어서 그렇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언어의 세계를 사유의 세계와 정신 세계를 풍성하게 하는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자와 중국어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책을 읽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학문도 하고 연구도 할 텐데 이 학문과 연구의 그 기초와 바탕, 그 세계로 들어가려면 한자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은 학문을 하려면 라틴어, 중세 라틴어, 고대 라틴어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지 학문을 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어 이거를 알아야지만 소위 말해서 학문을 좀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학문의 뿌리가 헬레니즘, 또 로마의 철학, 또 히브리즘, 헤브라이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어떤 사상, 그것이 다 혼융되어서 섞여서 유럽의 철학과 가치체계, 학문의 바탕을 이뤘듯이 이 한국은, 동양은 학문을 하려면 한자와 중국어를 필히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초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직 시절에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미국인 가운데 10만 명을 중국어에 능통한 인재 10만 명을 길러내자. 배양하자. 그것이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도 중국어 능통자를 10만 명을 배양하고 길러내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지정학적으로 불리하고 안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이 한국은 사람밖에 없고 인재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더
중국어를 능통한 인재들을 배양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잘 배우고 마스터하는 길이 뭘까? 이것도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길, 일거양득의 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인류 최고의 지혜서인 잠언을 통해 중국어를 배우는 겁니다. 물론 중국어에 배우려면 병음도 배우고 사성도 그 기본적인 거를 익혀야 됩니다. 그것은 쉽게 누구나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기초, 성조, 발음, 병음 이것이 그 강의 내용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만 몇 개 선정해서 기초를 익히면 중국어로 이 중국어를 마스터하는 그 기초를 성경의 잠언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도 얻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생의 가치관도 함께 배우면서 동시에 중국어도 익히고 배우는 것. 그래서 잠언은 31장입니다. 하루에 5분 투자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장. 중국어로 듣고 그래서 수없이 반복해서 듣고 나중에는 중국어 잠언을 외우는 것입니다. 충분히 어린이들은 시간을 가지면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 잠언만 읽으면 안 됩니다. 먼저 한국어 잠언을 읽으면서 한국어 잠언에 먼저 익숙해지고 나서 중국어 잠언을 듣고 읽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상작용으로, 연상법으로 모르는 중국어 단어의 뜻을 한국어 잠언에 비추어서 알아가고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한국어 잠언의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뜻을 알고 있다면 바로 징웨이 예허화 여호와를 경외한 이 뜻을 곧바로 연상이 되고 연상작용에 의해서 중국어는 자동적으로 학습되고 외우는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 가장 쉬운 길, 그리고 학원비도 안 드는 길,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길, 중국어 잠언으로 중국어 잠언으로 중국어를 배우고 마스터하는 길. 그 길이 가장 빠르고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까? 한국어 잠언, 중국어 잠언 이것을 읽고 배우는 것을 권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